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충북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들을 모시고 의정활동과 정책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원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충북도의 하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정말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 그다음에 학교 현장까지 모두 엄청난 역경을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 제천 지역이, 제가 지역구가 제천이라서 제천 지역이 우려스러울 만큼 빠르게 감염 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천은 거의 지역사회가 멈춤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런 그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를 정말 기원하고요.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학교 현장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또 제대로 된 학교 현장으로 교육 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위원장께서는 초선이시죠. 네, 초선입니다. 네. 그래서 초선의원으로서 이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많은 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초선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좀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초선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좀 다행히도 제가 전반기 때도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그 각종 그 현안들에 대한 것들은 2년 동안 많이 배우고 또 터득을 좀 한 상황이라서 그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뭐 어렵지 않게 수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6분의 의원님들과 그리고 학교 현장들 각각 작은 학교 현장들까지 모두 현안들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가 갈수록 확산세입니다. 뭐 학교 현장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충북교육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는데 대처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제천은 거의 학교 모두가 다 지금은 이제 등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원격 수업으로 지금 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천만이 아니라 충북 지역 전체가 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모두가 다 힘들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 그렇죠. 그리고 교사, 학교의 주체들이 가장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싶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선생님도 모두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하나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교직원과 학생 확진자 수가 2,037명입니다. 충북 지역은 지금 24개 학교에 31명이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잘 감염자 수를 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등하교에 관한 문제도 완급 조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또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같은 것들을 학생과 학부모한테 잘 전달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학교의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비대면 원격 수업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학력 저하나 또 뭐 사이버 상의 어떤 뭐 폭력이나 여러 가지 좀 그 문제점 또 그리고 교육 양극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또 관리 이제 아이들의 관리 문제 또 이런 게 큰 문제인데 도교육청에서의 해법 지금 뭐 관리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직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겪는 일들이라서 아직까지 이것을 정책이 유의미하다 또는 무의미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또 쉽게 그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 비대면 수업 관련돼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쌍방향 저 수업들을 위해서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피드백 쌍방향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또 요것 비대면 교육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이 20년도에 예산을 쓰거나 성립해 놓은 예산이 306억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새로운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초학력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학습 코칭 또 전문 의료기관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또 심리 상담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 밀집도의 대응 단위에서 정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진행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성과의 유무 또 평가에 잘했다 못했다에 관한 이 평가들은 조금 더 그렇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진행형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국감 문제. 지난 국감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충북의 서울대 진학률이 또 논란에 올랐습니다. 서울대 진학률이 전국 최저치로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일부에서는 서울대 진학률을 발표해야 되나 정확한 발표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발표가 좀 꺼리는 그런 어떤 입장이었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님들 전체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또 토론도 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육위원님들도 그렇고요, 또 저도 그렇고 서울대를 몇 명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충북 지역의 학력에 관한 문제를 진단하려 드는 것 자체가 일단 접근 방법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구시대죠. 그렇죠. 예. 이미 2016년 전서부터 우리 충북 지역은 청주가 학교 평준화, 평준화를 했고 또 작년에 이제 시도를 해서 올해서부터는 충주 지역이 평준화 학교로 지금 평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대를 몇 명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학교의 학력을 진단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시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우리가 기초학력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우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우수한 학교에 잘 보내고 있는지 자기주도형 맞춤형 학습들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진단은 필요하다. 이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자료도 공개하고 또 그러니까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이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학교가 등급이 매겨지고 서열화될 수 있는 자료들은 사실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나 지표들을 위한 자료들은 공개해서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또 교육 관계자분들 모두가 우리 현재의 충청북도 교육의 현 주소는 통계적으로라도 함께 알고 함께 고민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북 교원 교총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교총하고 논의의 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간담회 장소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병호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기 때문에 이 교총에서는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우수 인재 또 우수한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들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서의 강론들이 좀 틀릴 뿐이지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를
무조건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총에서도 그렇게 그 뭐 무조건 공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서울대 외에 그 뭐 저 의학 계열이라든가 자연 계열이라든가 과학 계열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2016년, 17년, 18년 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그런 그 우수한 학교에 다양한 형태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충북 교육이 현저하게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주장에 뭐 100% 동의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중간자적 입장에서 충북 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논의들은 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충북 교육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뭐 이렇게 굳이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그래서 훌륭한 학생이 되고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어떤 등식이 평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학부모들이 사회가 아직까지 변화가 좀 진보적인 생각하시는 교육자들의 생각과 사회 환경과 좀 갭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이제 교육청에서 이 어떤 발표를 안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충북 교육의 진학률이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또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왜 오픈을 안 하느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사실 뭐 제 생각도 물론 이제 학부모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좋은 학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바른 인성 또 그리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또 아이들이 원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회자님의 말씀에 정말 핵심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먼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그 시스템 안에 아이들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자기주도형 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들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하는데 과연 사회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러면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 못하는데 학교에만 학생들에게만 지금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에 맞물려서 그 최근에 올 초인가요? 교육감하고 이제 도지사 간에 또 이 학생 우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조금 갈등이 좀 있었죠. 명문고 설립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지원, 충북도의 지역 인재를 키워야 한다, 공교육 평준화가 필요하다, 뭐 이래서 지원을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도교육청에서는 서열, 뭐 어떤 이런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감과 지사 간의 또 갈등으로 또 비화된 어떤 이런 또 일도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하셨을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공통된 그 명제는 그러니까 우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명제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그 우리 충청북도의 그 두 수장이 그러니까 좀 아주 자그마한 곳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도민들 입장에서 또 도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에는 사실 좀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사님은 우수 인재를 길러서 우리 그 우수 인재들이 충북 지역 출신의 우수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네. 충북 지역에서 길러내서 다양한 곳에 진로 들어가서 우리가 충북 지역이 발전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기른 우수 인재들이 다시 충북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사고. 이제 그 자사고라고 하는 명문고인데요. 실제 그 자사고 명문고는 뭐 전국 단위 모집을 할 수 있는 그 자사고이거든요. 충북하고 경북 그 일부 경북인가요? 거기에만 이제 유일하게 자사고가 없는데 거기에 조금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여기 공주에 뭐 한일고등학교인가 거기도 있고요. 그런 학교들은 전국 모집합니다. 예. 실제로 그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릉의 아이가 그 의무 인재가 아마 한 20-30%도 안 될 겁니다. 네. 나머지 70-80%는 다 외지 아이들이거든요. 외지 사람들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학교를 그 지역을 선택한 것일 뿐이지 그 아이들이 거길 졸업했다고 해서 여기가 내 제2의 고향이니 여기를 위해서 나이가 진로를 선택하면 여기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지역에 만약에 자사고가 법률적으로도 힘들긴 하지만 자사고를 만든다고 해서 전국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3년을 배웠다고 해서 충북인으로서의 애양심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감이 듭니다. 이제 또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그 현재의 교육부의 일관된 정책하고 좀 그 상반되고 네. 자사고를 더 이상 그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수정 지사님의 이 명문고 자사고라고 하는 등치된 이 학교 설립에 관한 것은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대로 잘 키워주고 그렇죠. 또 다양한 문화예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문화예술대로 키워주는 소위 얘기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앵앵돌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이들을 다양하게 길러주는 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수 인재에 관한 이수정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우수 인재를 길러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우 교육감도 그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고를 더 길러내고 또 과학고 내에 AI 그 전문 고등학교를 그 같이 결합해서 그 4차 산업과 AI 그 시대를 맞이한 AI 영재학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아마 그 프로젝트는 많이 그 연구 용역도 진행을 하고 또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상당 부분 그 로드맵이 지금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김병우 교육감님이 어차피 이제 명문고 자사고라고 하는 명문고가 안 된다면 지금 김병우 교육감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그 AI 영재교육 과학고 그리고 그 이런 단제고등학교나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대한고등학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수정 지사님과의 좀 시각적인 격차도 좀 줄여내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좀 모범적으로 협력해서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막 이제 우수 인재를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 말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 중북 지역에 20몇 개 정도 되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졸업한 아이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실제로 취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취업률은 20%가 채 안 되고요. 네. 대부분 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취업은 못하고 대학을 가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지금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 없지 않다.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도 굉장한 많은 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20% 미만의 취업률에도 이 취업의 질이 얼마나 그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도 사실 바라봐야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취업을 하고 20% 미만의 취업을 하고 난 뒤에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또 그만두는 이직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취업의 질이 굉장히 낮지 않은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많은 아이들이 타도로 떠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수정 지사님도
충북 지역에 5천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과 그렇죠. 또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5천여 개 그 기업들이 한 기업과 한 학생과 매칭을 시켜준다면 네. 5천여 개 기업 중에서 10%만 그 학교와 직접적으로 매칭시키는 이런 매칭 사업들을 그 도에서 주관한다면 충북 지역의 그 젊은 청년층이 도 외로 빠져나갈 일이 없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우수 인재만이 아니라 명문고만이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나 또는 그 젊은 층들의 취업의 질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그쪽으로 학교와 그 매칭시키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도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 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시멘트세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제천 단양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이 어떤 상황인지 해법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시멘트세는 2019년 작년서부터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네. 작년 논의도 하지 못하고 시멘트 업계하고 이런 곳의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에 10월 26일 날 다시 이 법이 발의가 됐고요. 이제 행안위 심사위를 앞두고 기금이냐 세금이냐를 놓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기금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멘트 업계나 노조 또 지역의 주민들은 주민들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논란들이 이제 이 시멘트세가 이제 개정이 될 시점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다시 2020년에 논의를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것에 좀 아쉬움이 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시멘트세는 톤당 1,000원, 그러니까 한 포가 40kg니까 예. 포당 40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요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냐 세금이냐의 주요 쟁점은 첫 번째는 시멘트 업계에서는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는데 이미 지역자원세를 내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시멘트를 만드는 거에도 세금을 내야 세금을 내느냐? 네, 그렇죠. 왜 이중으로 부과를 하느냐고 하는 논리인데요. 저는 그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두 개의 사업에 다 세금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석회석을 채광하는 것은 채광업입니다. 네. 시멘트를 만드는 일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죠. 예. 이 두 가지를 이중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전 논리에 많지 않다라고 보는 예. 거고 전국에서 채광에 따른 지역자원 시설세는 1년에 3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굉장히 미미한 예산입니다. 근데 시멘트세는 제조업에 부과하는 시멘트세는 전국에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는 260억 정도, 예. 충청북도는 그 뒤를 이어서 177억 정도의 세수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내고 있는 38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니 시멘트세는 이중과제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실 타당하지도 않을 뿐만 네. 아니라 금액에서도 굉장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시멘트세가 되면 물가 인상이 되고 또 소비자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250억을 기금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전국으로 따지면 5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이제 절반 정도를 기금으로 내겠다고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을 모았을 때는 시멘트 값이 인상되지 않고 세금으로 돈을 모았을 때는 시멘트 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멘트 한 포당 40원 정도면 실제 물가 인상률은 0.04%, 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는 0.004% 정도로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보는 건데요. 주민들은 기금으로 하면 100%를 그러니까 65% 부분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65%는 그러니까 시군구에다가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쓰게 돼 있고요. 35%는 도에서 쓰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현행의 지방재정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를 만드는 건데
그렇게 100%를 그 시멘트 업계에다가 하지 말고 시군에 오는 65%만 기금으로 만들어서 100%다 우리를 줘라. 우리한테 써라. 네. 35% 도에서 왜 쓰느냐라고 주장하는 건데 실제로 현재의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35% 도분 그러니까 35%도 이 그 시멘트 그 주변 피해 지원 사업과 무관한 충청부도 골고루 쓰겠다는 것이 네. 아니라 시멘트 피해 지역의 뭐 수질 개선 사업이라든가 하천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또 도하천도 있거든요. 이런 하천 관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주민들 건강 이 지원 사업, 뭐 대기 오염에 관한 측정 사업, 모니터링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도에서 진행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도에서 관장하면서 도비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라 네. 도에서 관장하는 충청북도의 도 관장 사업을 피해 지역 주변에다가 예.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반드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도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도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네. 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반드시 석회석과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피해 지역에 쓸 수 있도록 조례도 다시 만들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건데요. 이 세 가지 논란을 보면 기금이냐 세금이냐에 관한 문제는 기금은 업체의 자의적 기부입니다. 네, 예. 그래서 관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데요. 이런 관점에 다른 거에서 항구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통해서 시멘트 피해 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 네.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례를 정부에서 봤습니다. 이미 네. 태백이나 정선 지역, 사북 지역에서 향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네. 도시가 쇠락해 나가는 모습들을 이미 우리는 우리 바로 옆 동네에서 경험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시멘트 업계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기부한 돈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60년 동안 한 번도 그 지역 자원을 고갈하면서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을 해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으니 이 세금을 국민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이 세금을 통해서 항구적으로 이 재원을 확보해서 항구적으로 20년, 30년 뒤에도 대비할 수 있는 국가적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세금 그 도입에 대한 취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옆 동네에서 일어났던 우리 그 태백 정선 사북의 그 길을 그 전철을 다시 가지 않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세금에 관한 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했던 3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만이 아니라 전국 교육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아직 걸어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움들, 저희도 충청북도 교육청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이 학교의 주인이고 이 주인들이 학교 교육과 함께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북도 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 교육위원회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향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우리 충북 지역과 충북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북도의 박성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